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You're listening to KSUH Puyallup, AM 1450, and KWYZ Everett, AM 1230. Number one Northwest Korean radio. This is Radio Hanguk. 정다운 소리, 고향의 소리, AM 1450 123고 라디오 한국. The first and only 24-hour Korean radio station in Washington,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박승원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이 알고 싶으신 정보나 지역 사회 화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부인의 두 분의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한부인의 소셜 서비스 코디네이터 한은희 씨를 모셨고요. 또 한 분은 대한부인의 홈케어 슈퍼바이저 김법수 씨를 모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대한부인에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오늘은 어떤 그 일들을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 한은희 씨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저희 그 대한부인에서 전반적으로 해드리는 서비스 중에서 홈케어, 그러니까 간병인 서비스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다른 그 외에 저희 소셜 서비스 네. 설명도 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홈케어라고 그러죠. 그 우리들 간병인 서비스라고 보통들 말들 많이 하는데 이걸 먼저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우선 대한부인의 홈케어 슈퍼바이저 김범수 씨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홈케어 간병인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홈케어 간병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집에 간병인이 직접 찾아와서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분을 돌봐드리는 서비스인데요. 네. 보통 돈이 많으신 분은 본인이 직접 돈을 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말하는 간병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정부의 보조로 이러한 집에 간병인이 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럼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가 있으시거나요. 네. 아니면은 의사의 진단이 가능한 도움이 필요한 분,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를 받게 되면 네. 본인이 지불하는 비용이나 이런 건 없나요? 전혀 없나요? 그것은 개인의 인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네. 기준이 너무나 이제 좀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야 되겠지만 네. 어떤 분들은 100% 프리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네. 때로는 본인께서 일부 부담을 해야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거는 이제 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네네,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 보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의 소득 증명을 해가지고 우리 김법수 씨를 대한부인의 김법수 씨를 찾아가 상담을 하면 거기서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되고 가부를 결정해 주시겠네요.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확실하게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시거나 연세가 좀 아니더라도 몸이 아프서 내가 지금 혼자는 일을 잘 못하겠다. 네네. 도움이 필요하다 할 때는 대한부인의 홈케어 슈퍼바이저 김법수 씨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몸을 잘 못 움직이거나 이제 활동이 불편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로 그러면 나이 많으신 분들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물론 보통 보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몸이 여기저기가 아프시고 불편하시니까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해당이 되지만 네. 어린이들 중에서도 그래요?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은 꼭 장애는 아니더라도
어떤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이것은 홈케어 서비스를 받을 만하다라는 자격이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병인 서비스라고 그러면 이제 노인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대한부인에서도 노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제 클라이언트 중에도 5살짜리, 7살짜리 어린이도 있고요. 네. 제 나이쯤 되는 이런 그래요? 젊으신 분들도 네, 서비스를 아니, 받고 있습니다. 5살 뭐 이러면 부모님 있지 않을까요? 예, 부모님이 물론 있는데 네. 이제 보통은 자폐라든가 아니면은 그 밖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 몸에 좀 어떤 장애가 있다든가 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쩌면 그 어머니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사실은 거죠. 어머니를 도와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한테는 큰 위로가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것이 이제 부모님이 힘드실 테니까 일도 하셔야 되고, 네. 참 좋은 서비스네요. 그런데 이제 대한부인회 하면 이제 이제 타코마가 제일 우리 한인들이 좀 많이 살고 타코마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타코마에 있는데 타코마에 그쳐 있는 사람들만 받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받는 건지 그거 궁금해요. 그렇지 않고요. 네. 보통 저희 한인들이 계신 곳은 대부분 커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킹 카운티, 스노우미시 카운티, 피어스, 키셉, 더스턴, 루이스, 메이슨 등요. 네. 저희가 11개 오피스를 지금 가지고 있고 아, 그래요? 저 거의 워싱턴 전체를 커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워싱턴에 있는 뭐 한국인 분 중에서 이렇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거의 신청하시면 다 이제 커버가 네네.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대한부인회가 이제 날로 번창을 많이 한다는 얘기 들었고 꼭 한국 사람들만 상대로 해 주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홈케어 서비스는 현재 저희 오피스에도 네. 이 미국 주류 사회의 클라이언트들이 한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 대한부인의 클라이언트가 1,300분 정도 계십니다. 아, 클라이언트가 예, 예. 1,300명.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같이 간병인들도 그만큼 있어야 되겠네요. 예, 간병인들도 거의 비슷한 숫자로 지금 그래요? 있습니다. 그 다 관리하시려면 참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요. 예, 물론 이제 지역별로 다 나눠줘서 슈퍼바이저가 있죠. 그런 이렇게 외국 분들을 간병하기 위해서는 네. 외국 사람이 필요한가요? 영어가 되고 뭐 해야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인 간병인 분들 중에서도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실 수 있고요. 물론 저희 간병인들 중에 여기 미국 주류 사회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주로는 미국 분들은 미국 간병인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서로 이렇게 그래요? 교차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아까 간병인이 뭐 1,300명 그 이상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간병인이 다 대한부인회 소속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아니죠. 저희와 같은 이런 간병 회사가 물론 많이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런데 이제 저희 대한부인회가 이름에서도 아다시피 이제 대한부인회니까요. 네. 주로 이제 한국 분들이 저희 쪽으로 와서 서비스를 받으시면은 제일 먼저 언어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니까 네.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간병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대한부인회 등록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러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간병인 되기 위한 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어떻게 그 조건이 어떻게 돼요? 일단 성인이래야 되고요. 18세 이상. 18세 이상이래야 예. 되고. 네. 그다음에 적법하게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으신 신분을 가지고 계시면 네. 누구든지 간병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신분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네. 약간의 교육이나 또는 무슨 자격증 같은 건 필요 없나요? 물론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법이 바꾸어서 간병인이 반드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간병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대한부인에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하시면은 그 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 같은 것을 저희 대한부인에서 대신 내어주는 그런 특전을 받을 수 있으시죠. 아, 그렇군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한부인의 홈케어 슈퍼바이저 김법수 씨한테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또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간병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될까요? 제가 대표 전화 하나만 드리면요. 네. 1888에 네. 508 네.
2780. 2780. 예, 1888-508-2780번. 네, 맞습니다. 대한부인회에 전화인데 이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김법수 씨를 바꿔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또 네, 다른 어떤 분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좀 더 이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예. 반대로 또 간병 서비스를 내가 좀 받고 싶다. 그런 분도 이쪽에 연락하면 될까요? 네, 마찬가지로 이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건지를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는 그런 분들을 또 간병하고 싶으신 분들 꼭 연락 주시면 대한부인회에서 좋은 그 찬스를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대한부인회에서 봉사자. 원래 대한부인회 자체가 봉사 모임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부인회에서 대한부인회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어떤 봉사자인지 궁금해요. 지금 저희가 대한부인회 소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 저희 타코마 대한부인회 그리고 페더럴웨이 사무실 네. 그리고 린누드에도 저희가 또 소셜 서비스 도와주는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이 세 군데에서 봉사를 하실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게 전반적으로 소셜 서비스에 관한 그런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관한 필요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네. 그런 거는 저희가 다 해드리고요. 네. 예. 물론 교육을 받고 좀 알아야 상담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거의 자원봉사예요? 아니면 어떤 그 보수가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쉬바라고 네. 저희 워싱턴 주 정부 관하에 있는 보험관리공단 네. 그 산하에 있는 이제 봉사자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보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저도 사실은 제 잡을 이 봉사자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네.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네. 이게 보통 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네. 메디케어, 네. 그리고 메디케이드, 네. 그리고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메디케어를 모두 다 갖고 계세요. 네. 근데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생각보다. 그렇죠. 예. 너무 복잡하고 복잡해요. 이제 당황하시고 이러는데 이제 이런 전화나 이런 문의나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도움을 드리는 네. 봉사자 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께서 우선 자원봉사는 참 좋은 일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 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본인을 위해서 좋은 일이고 또 자원봉사하다가 또 잘 이제 기회가 닿으면 또 이제 풀타임 잡으로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이런 그 서비스 쪽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바마 케어는 늘 이제 1년 내내 오바마 케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가입 기간은 지났잖아요. 네, 수입이 일정 기간 많으셔가지고 네.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네. 가입 기간이 지나셨어요. 네네. 이제 1년에 한 번 그 가입 기간은 매월 11월 1일부터 네. 1월 30일까지 딱 3달간 네. 기간이 네. 있는데 그게 아니신 거기에 해당이 아니시고 수입이 이제 낮으신 분들, 네. 저소득이신 분들은 네. 연중 내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요? 예. 그리고 본인이 갖고 계신 보험이 마음에 안 드신다. 네. 그럼 또 바꾸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그것도 네. 소득이 얕은 사람만 가능한 거죠. 네. 이미 자기가 돈을 내서 1월 30일까지 끝낸 사람은 그냥 1년 동안 가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그 외에 또 바꾸실 수 있는 몇몇 분들이 있으세요. 가족이 그러니까 새로 태어났다든가 네. 돌아가셨다든가 네. 혹은 이사를 다른 주에서 오셨다든가 그리고 이제 저희 특히 이제 영주권을 막 받으신 분들은요. 네. 영주권을 받고 60일 안에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그 기간이 이렇게 생기세요. 그때를 놓치시면 1년을 또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소득이 좀 없으신 분 네. 그런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그 기준은 나라에서 매년 네. 그 페더럴 정부에서 이제 라인이 잡혀요. 그래서 네. 소득이 나라에서 정한
130%의 미만이 되시는 네. 분들인데요. 네. 지금 인당 소득으로 따지면은 보통 한 달 수입이 텍스 떼기 전에 1,300불 미만이신 네. 분들은 이제 여기 워싱턴 주에서는 애플 헬스라고 그러죠. 메디케이드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대상이 되세요. 네. 근데 그 1,300불이 연방에서 예를 들면 연방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모든 주에 다 이렇게 동일시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워싱턴 주만 1,300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워싱턴 주에서는 네. 그 라인을 채택을 했고요. 네, 다른 주에서. 다른 주에서는 몇몇 주는 여기 워싱턴 주처럼 메디케이드라는 자체가 없는 주도 있어요. 그래요? 네. 저희 워싱턴 주가 굉장히 이런 정부 서비스가 잘 돼 있는 주예요. 네. 복지 스테이트인데 복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좀 복 중에 하나죠. 여기 살고 있는. 예, 워싱턴 주에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워싱턴 주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네. 복지 혜택을 많이 복지 국가는 아니고 복지 주에서 네, 살고 맞아요. 있다는 거. 아, 그거 안 해주는 주도 있네요. 네, 없는 주도 아, 그 있습니다. 나쁜 주인데요. 그렇군요. 재밌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뭐 식품 보조 프로그램은 뭐 어떤 얘기인가요? 흔히들 푸드 스탬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이제 소득이 또 이거 역시 낮으신 분들. 근데 이거는 소득 기준이 약간 좀 높아요. 네. 메디케이드보다는. 네. 그래서 한 1인 가구일 때 평균 1,950불 이상 한 달 소득이 네. 되시는 분들은 이걸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세요. 1950 이상이요? 네, 이하. 미만, 이하, 죄송합니다. 네. 네, 미만이신 네, 네, 분들. 네.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약간 소득 기준이 전보다는 높죠. 메디케이드 네, 네. 보험보다는 높으셔서 세상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사실은. 네. 근데 본인이 그 혜택 라인을 모르시고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혜택을 받으면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나라에서 이렇게 정책을 세울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연도에 네. 또 그 금액이 정해져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받으셔야 받고 계신 분들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 내년에 또 예산이 또 많이 또. 그럼요. 그럼 예산이 많이 들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되니까. 그렇군요. 어쨌든, 네네. 혜택을 받는 일은 좋은 일이니까요. 네네. 그렇군요. 약 1,900불 정도? 네네. 예, 그렇게 하신 분은 어디를 신청하면 돼요? 이게 DSH인가? 거기로 네네. 신청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DSHS에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네. 저희 대한부인에서 이렇게 신청하는 그거를 도와드려요. 아, 그래요? 예, 전화상으로도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가까이 사시면은 이제 가까운 곳 대한부인의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이거 문의를 하시면은 네. 저희가 도와드리는데 진짜 10분도 안 걸려요. 이거 아, 신청하는데. 그래요? 네. 예, 아주 간단하고 금방 네. 저희가 이거를 혜택 신청을 하는 네. 걸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한번 신청을 했다가, 한번 신청하면 이제 푸드 스탬프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내가 잡을 잡아가지고 소득이 올라갔다 그러면 다시 또 신고해도 깎이나요? 네. 아, 그래요? 소득이 이제 변경이 되셨을 경우에 네. 신고를 꼭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 인컴 라인에 따라서 네. 받으시는 분들이 금액 혜택이 이제 낮아지시기도 하고 금액 푸드스탬 금액이 네. 혹은 잠시 중단이 되시기도 하세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소득이 내가 신고했을 때보다 더 떨어졌다. 네네. 그러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네, 물론? 당연히 늘어나세요. 그리고 이제 이 본인의 소득 외에 또 다른 변수가 있는데 네. 이 푸드스탬 금액이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 그러세요. 나는 소득이 옆에 사는 옆집 할머니랑 네. 똑같은데 조금 왜 많아요. 저분은 더 네. 나보다 더 많이 받나요? 그래서 많이 하고 들었어요, 그런 네, 얘기.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그거는 왜 그러시냐면은 본인이 쓰시는 이제 생활비라 그러죠. 보통 생활비. 많이 거기서 생각을 하시는 게 렌트비 네. 혹은 몰기지 집세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그만큼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적어지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더 많은 금액을 드리죠. 소득이 아, 같으시더라도. 예. 그리고 이제 메디컬 비용 이제 병원비를 내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약을 사서 드신다거나 그런 비용들은 공제가 되세요. 소득에서. 네. 그런 분들은 이제 푸드스탬 금액을 더 많이 받으시죠. 아, 그래서 그 푸드 스탬프 액수가 다르다고 늘 그렇게 막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내가 봤거든요. 네. 약간 불만스럽게 나는 이렇게 조금 주는지 모르겠고 그런 얘기 그게 다 그런 네, 이유가 있었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나 봐요. 아까 소득하고는 집은 아까 이제 몰개지 말씀하시는 거 네, 보면 예. 재산에 관해서는 일단은 각각의 그 혜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이 푸드 스탬 같은 경우에는 집 본인 명의로 되신 집 한 채, 그리고 자동차 한 대까지는 재산으로 그쪽에서 그냥 안에 네, 빼준다 네, 이거죠. 네. 아무리 큰 저택을 가지고 있어도 좀 그런가요? 아니, 큰 저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안 하겠죠. 이제, 네, 재산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되신 분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저는 사실 못 봤어요. 그러니까 네, 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렇죠. 집 한 채 그냥 몰기지 내는 집 한 채 정도, 네. 뭐 자동차 타고 다니는 자동차 정도 있으면 그거는 뭐 별 큰 문제는 없대. 그거는 네, 이제 괜찮습니다. 그거는. 빼주고 실제로 들어오는 인컴 소득만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어르신분께서 이미 그 푸드 스탬프 식품 보조 프로그램을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이 올라갔거나 소득이 또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 혜택을 특히 떨어졌을 때는 해갖고 더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네, 물론 그러시죠. 이제 올라갔으면은 양심적으로 가서 해갖고 또 좀 깎이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가신다거나 네. 이러셨으면 또 이사를 가시면은 렌트비나 뭐 몰기지가 또 달라질- 달라지시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사 갔을 때 주소 변경뿐만 아니라 그런 그러니까 렌트비나 몰기지 바뀌었다. 바뀐 사항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셔야 네. 이제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죠. 근데 네. 이제 렌트비가 줄어들면 안 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이렇게 좋은 서비스들을 우리 워싱턴주에서는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좋은 서비스를 또 대한부인 내에서 우리 한은희 씨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니까 상당히 우리 한인으로서는 뿌듯한 감을 느끼고 있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께서 혹시 관심 있거나 앞으로 푸드스탬프를 받아야 될 상황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도 기존에 받고 계신 분들이라도 더 구체적인 그 질문 사항이나 상의 내용이 있으면 대한부인의 소셜 서비스 코디네이터 한은희 씨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네, 저희 지금 페더럴웨이 사무실에서는 권희재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전화번호가 206-747-2494번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대한부인의 타코마 사무실 전화번호는 253-535-4202번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리누드 저쪽 위에 있는 리누드 사무실은 425-742-6396번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더 재밌고 유익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또 약속을 하고요. 오늘 두 분 또 인홈 케어 서비스 그리고 그 푸드 스탬프 서비스에 대해서 한은희 씨, 김법수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시) 정보 데이트를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박승원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hangook.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에 이어서 1시부터 재경이의 싱싱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